네, 재취업을 성공하실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네. 이 안에 아마 포함이 되고 조금은 더 도전적인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네요. 네,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예. 어디 잘 다녀오셨나요? 왔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모두 다 오셨고. 제가 종갓집 종부이기 때문에 아. 저희 집으로 다 오십니다. 아, 그럼 일이 많으시겠네요. 이제 뭐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착착착 일도 전문가가 아니세요?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일도 아니죠. 네, 20여 일도 년을 아닙니다. 하셨으면 이제 정말 일도 아니죠. 네. 1년에 제사가 굉장히 많죠. 예, 아무래도 종갓집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다 따지면 한 10몇 개 되는데 와. 이제 요즘은 그 시제라 그러잖아요. 아, 한꺼번에 지내는. 한꺼번에 지내는. 네. 거기에서 몇 개 좀 가져가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한식 때 묘제라 그래서 또 한꺼번에 좀 지내요. 아. 이제 그래서 좀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지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벌써 뭐 시제, 묘제 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종부시네요. 많으시네요. 네, 김난주 홍보이사는 네. 버킷리스트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뭐 생각하신 거 묻는다는 있으세요?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 네. 갑자기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뭐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요새 드라마 나오잖아요. 네. 저도 그 살사 댄스 아. 그걸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네. 거기서 이렇게 딱 남편이랑 둘이 추면 멋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멋있을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종부의 살사 댄스. 정부에서 한복 입고 쓰는 갑자기 그 생각이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이게 꼭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꼭 하고 싶은 일인지가 조금 네.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그건 아마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걸로 좀 강등이 되는 네.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 몸이 안 떨어져서도 못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금전적인 능력이 안 돼서 아. 못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욕이 있으면 한 걸음씩 나가간 그 자체로도 이미 즐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그런 대답을 좀 원하고 질문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제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네. 네. 이 재취업을 꿈꾸는 주부들은 재취업, 그러니까 다시 취업을 하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게 버킷리스트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꼭 네. 해야 할 일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아마 그만큼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실 주부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주부는 그러니까 전산 세무회계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전산 세무 회계 어렵지 않을까요? 머리가 좀 아파오네요. 그렇죠. 저는 세무 회계. 대입 그 대학 입시하고 나서도 과를 고를 때 절대 상경대 쪽은 보지 않았어요. 아유 너무 어렵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예. 뭔가 산수, 수학 이런 게 떠올라요. 네, 좀 그런 어렵잖아요. 쪽으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은 아니고 네. 산수는 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뭐 어떤 고등 수학이나 뭐 함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숫자는 뭐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계부 쓰잖아요. 네. 가계부를 이제 이거는 개인 우리 집안에 있는 회계고 회계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의 회계니까 조금 더 정확성과 꼼꼼함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아, 가계부의 조금 더 윗단계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떻게 하면서 지금 주부이신 분이 바로 저런 일을 지금 재취업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분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30대 후반에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고 아.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뭐 재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월세방을 좀 전전하시면서 네. 이렇게 특별히 자격증도 없고 하니까 취직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아르바이트 막 고깃집도 하고 음식점도 네. 다녔는데 사실 몸은 고달프지만 이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또 소득이. 예, 네. 딸아이한테 보기에도 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 가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술도 한 잔씩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러던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지인이 한번 이제 이 전산 세무 그 자격증을 한번 따보면 어떻겠냐. 네. 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취직을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막다른 지금 길에 다다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학원을 등록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학교 때를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2급 그 전산 세무회계 2급 자격증을 따고
아까 얘기한 그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아줌마다 보니까 특유의 할따람이나 이렇게 좀 변죽 있고 좀 너스레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손님들한테 좀 잘 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세무 회계는 요즘에 이제 조그만 사무실에도 뭐 회계를 다 하니까 네. 그런 일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예, 근데 네.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전산 그 우리 얘기하는 어플이라는 거죠. 아, 예, 네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 맞춰서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고 네. 그 좀 더 그 난이도가 높은 일은 왜 세무사나 네. 그다음에 사무 아. 국장님들이 하시고 하시고, 예. 예, 예. 이분들은 이제 주로 단순하게 자료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은행 관계일, 그다음에 거래처 관리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네. 아까 이제 재취업 선공개에 나온 그 주부의 경우에도 학원에 등록해서 2급 자격증을 땄다고 하셨잖아요. 네.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필요한가 보죠? 아, 자격증이 사실 네. 필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일이 뭐 기본 그 동네 가계부 쓰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또 그 아까 얘기한 전산 그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네. 기르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히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하죠. 사실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들어보면 왜 고등학교 졸업을 하셔갖고 뭐 친구 아버지나 아니면 아빠 회사에서 그냥 회계하는 것만 꾸준히 배우셨는데 뭐 20몇 년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회계 정리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게 항목에 이게 경비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매출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맞죠? 예, 그거를 네, 이제 하는 일이. 어디에 요소에 배치를 하는 걸 배우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지 그게 되고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뭐 시금치 산 거는 뭐 10%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애들 교육비 학원 교육비 네. 주는데 그럼 과연 내가 뭐 문화센터에 가서 뭘 했는데 이걸 교육비로 넣어야 되나 취미비로 필요- 넣어야 되나 네, 이런 그렇죠. 주부들도 이런 고민을 예. 가끔은 하잖아요. 네. 그렇게 듯이 기업에서는 근데 그 어떤 항목에 넣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회계 그 결산 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세무회계 자격증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듣고 싶은데 아까 2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몇 급부터 시작이 되고 종류가 좀 다양한가 봐요? 예, 그래서 이 전산회계 시험은 그 발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경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세무회계 법인에서 실시하는 걸로 이거는 실무 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산회계 운영사라 그래서 대한상공회에서 인정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유용하고 있고 네. 공무원 자격시험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자격증이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인데 요거는 이제 세무사 협회 주관으로 실무 능력 평가를 위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요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네. 그럼 기관별로 지금 뽑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은 다 비슷한데 기관별로 뽑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름이 다 틀린 건가요? 자격증 자격증 이름이 좀 이름이 다르잖아요. 틀린 예, 자격증 네. 이름이 틀리고 사실 기본적인 이론은 거의 세법과 기업 회계, 그다음에 옛날에 얘기한 부기가 네. 기본을 하고 있죠. 아, 중점을 이제 어디 뭐 실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네. 중점인지 아니면 회계 장부 쪽이 중점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조금씩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이 하나의 목표를 세워야 될 텐데 4개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 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특히나 유리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취업에? 다 따면 물론 좋겠지만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한 분들은 전산회계 운용사가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목표가 여기 아무래도 우리 주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주부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지금 당장 취직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사무실이나 뭐 그런 데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 아까 그
전산 세무회계 말고 뭐 운영 자격증 이거는 지금 국가 자격증 세 개가 모두 다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 건가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민간에 위임이 됐지만 국가 대한상공에서 아까 얘기한 예, 그거 네네. 국가 기술 자격증이고 네. 전산회계 사무 그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지만 국가 자격증처럼 자격증으로서 굉장히 아주 퀄리티가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죠. 그것도 종류별로 약간 다르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던 약간의 취미인지 직업인지가 약간은 조금 혼동이 되는 그런 경계에 자격증은 있는. 네. 그런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자격증은 그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좀 퀄리티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6개월 공부해갖고 따는 건 가능한가요?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전산 회계, 네. 그 세무 회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지금 그게 뭐 전산 세무 1급, 2급, 전산 회계 1급, 2급 순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 결국은 전산 세무 1급은 가장 높은 단계이고 전산 세무 2급 같은 경우는 가장 밑단계인데 네. 합격률이 보통 60% 정도 나와요. 아. 그렇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능력이면 네. 한 6개월 정도 해서 뭐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네. 예, 그래도 합격률을 봐서는 네. 그래도 쉽게 그래도 딸 수 있지 않나 다른 위에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그럼 많은 자격증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많은 자격증들이 그렇듯이 이론도 있고 실기도 이것도 있나요? 예, 이것도 그 전산 세무 같은 경우는 이론 문제가 30%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 네. 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주고 실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는 이러는 거예요. 네. 실기 시험이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훨씬 더 비중이 크네요. 예. 실무가.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론을 모르고는 사실 실무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시험 볼 때 뭐 이론과 실무를 좀 더 두 개를 더 비중을 같이 두시고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에 합격하면 실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네, 같은 보는 날 건가요? 동시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두 개가 배점이 100점 만점에 이론이 30%, 30% 정도, 실기가 70% 해서 아. 7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이 됩니다. 아, 70점 네. 이상이면 그래도 이게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공부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이제 뭐 연필을 쥐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업 내용은 다 아까 말씀하셨던 좀 세법이나 뭐 회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교육과정은? 예, 교육과정은 뭐 이게 세법, 회계 네. 이런 거 주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아까 얘기한 컴퓨터 활용 능력. 음. 근데 이제 이 컴퓨터라는 거는 뭐 아주 고난도 우리가 이런 걸 원하는 네.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세대라면 한글 컴퓨터나 엑셀 정도는 누구나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엑셀 못해요. 저 그러면 이제 이참에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력을 하고 계산을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네. 해야 되니까 또 사무실에서 일하면 요새는 컴퓨터를 못하면은 할 안 수가 되죠. 없죠. 옛날처럼 장부를 손으로 기장하던 시대는 네. 이제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뭐 어느 사무실에 취직해도 컴퓨터 그 정도 몰라갖고는 사실은 취직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한글, 워드, 엑셀. 엑셀 할 줄 알아요, 선혜 씨? 대학교 졸업할 때 필수였어요. 자격증. 네. 그렇군요. 이게 아니 엑셀을 이렇게 등식을 넣어놔갖고 그거를 만들어갖고 기입을 하면 이렇게 그 식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배워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요새는 뭐 식도 다 돼 있거든요. 식도 돼 예, 있어요? 돼 있는 거 이렇게 대입해서 넣으면 되고 또 회사 같은 경우 이미 프로그램이 다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입력만 하는 단계 정도만 해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다 이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마음을 먹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엑셀은 차에 있는 엑셀이지만 아유 참네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정말.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쭉 설명드렸는데 야 아줌마들한테 과연 이런 일이 유리할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오늘은 재취업 성공기 회계 세무사무 보조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주부들한테 과연 어울릴까? 주부들이 거의 살림만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뽑아주기나 할까 싶은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사례 소개분 네. 같이 사실 요새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아가씨들을 네. 뽑아놓으면 한 2, 3년 되면 자꾸 다른 데로 도망을 간대요. 사장님들 표현에 의하면 네. 일 좀 가리키만 하면 네. 도망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또 어렵다더라고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격리나 회계는 사실 그 기업의 어떤 심장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한테나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믿음이 가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아줌마들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오히려 진득하니 오래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솔직히 커피 심부름 못 시키잖아요. 네. 근데 아줌마들은 오는 손님들한테도 네. 이렇게 뭐 진짜 집에 오는 손님 대하듯이 아. 커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다 주고 아. 또 힘도 좋잖아요. 그 물건들도 같이 날라주고 예. 그러다가 오히려 차라리 네. 마음이 편하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군요. 물론 이제, 예, 요즘 취업난은 어렵다고 그렇죠. 해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작은 회사에 잘 안 가려고 해서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주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나름 그 초년생들은 이제 경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작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좀 더 큰 큰 데로 곳으로 네. 옮기고 뭐 나름 그런 거겠지만 네. 또 그런 틈새를 주부들은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맞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기업은 뭐 공채라는 그런 그렇죠. 제도가 있으니까 네. 뭐 어렵거든요. 뭐 네. 이거는 일반 뭐 대학생들도 사실 어려운 문인데 이제 뭐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직원이 잘 이동이 이동이 심해요. 심하니까.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취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지인 소개로 아름아름 아. 가는 경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는 돈을 만지는 그렇죠.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네. 믿지 않고는 일을 맡길 수가 수가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라든가 이렇게 소개로 많이 네. 가고 있죠.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그분도 사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자격증 네. 하나 달랑 들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 동창들이 어. 이제 취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래서 나 이 사무실에 취직했는데 뭐 너 필요한 일 있으면 좀 맡겨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큰 일을 이렇게 큰 건을 한두 개 이렇게 맡겨줬어요.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세무사님이나 세무사가 네. 기분이 좋으시니까 네.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흔히 얘기 일을 물어와서 월급 외에도 네. 이렇게 짭짤하게 이렇게 네. 인센티브를 좀 받고 그러고 있죠. 사실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세금 관계도 있고 그리고 왜 가끔 왜 사회면을 장식하잖아요. 격리 직원이 돈 들고 도망갔다는 뭐 이런 거 때문에라도 어쩌면 좀 믿음직한 분에게 나의 살림살이를 좀 맡긴다라는 의미에서는 주부가 하기에는 적절한 일일 수밖에 딱인 것 없겠네요. 같아요. 예,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이 회계 세무가 기업의 심장이라고 표현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창업을 할 때도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을 할 때도 이 CEO가 회계 세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어차피 아까 다 전산으로 열기 때문에 사실 종업원 서너 명 있는 데서 네. 그 격리 직원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럴 때는 네. 이제 자기가 창업하게 되면 네. 직접 일을 하는 분들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하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인원 절감도 되고 또 네. 매일 내가 직접 하니까 또 안심이 되고 그런 네.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도 괜찮고 만약에 다른 일을 하시지만 회계나 장부 이런 쪽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스스로. 된다. 네. 그러면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요즘에 글쎄 다른 일에 비해서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그분도 하셨던 거잖아요. 고깃집에서도 네네. 일하셨고 뭐 그거보다는 소득이 좀 더 나은가요? 소득은 네. 이제 지금 뭐 요즘 뭐 고졸자도 많이 뽑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초봉은 거의 일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한 130에서 15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연체가 흐르면 연봉이 좀 올라가고 또 이 실제로 이거 하면서 네. 아까 얘기한 좀 전산 세무회계 1급 같은 걸 따면 경력이 쌓이면 조금 더 큰 회사에 뭐 경립 과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갈 수도 있고 네. 물론 뭐 자기 하기에 나름이라서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곳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네. 각 그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 학원 쪽에서 배우시는 게 좀 좋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것도 팁도 좀 많이 가르쳐주고 기출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대입 준비할 때도 이게 3년 연속 기출 문제다 이런 그렇죠. 거면 별표 한 5개 하고 이런 것처럼 왕별, 예. 전 왕별로 썼어요. 왕별. 그 전문학원에서 가르치시면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시험 경향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한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예, 예. 공부를 할 때는. 네. 네. 보통은 6개월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거의 따시나요? 이제 이게 시험이 1년에 한 네. 4번 정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3개월 됐을 때 뭐 우리 흔히 맛보기로 한번 시험 쳐보고 네. 그다음에 또 보고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뭐 제가 딱 몇 번이다라고 한 번에 딱 붙는 분도 있고 늦게 계시고. 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뭐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담 싸는데도 의외로 아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하고 이제는 졸업을 하고 나서 조금 살고 나서 뭐 공부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대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이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머리 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학교 때 공부가 더 안 됐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 들죠. 그때 내가 지금 그때 같이 했으면 내가 S대는 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지금 네. 하고 싶을 때 도전하시면 그렇죠.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업의 전망 그리고 이 직업을 꿈꾸고 계신 또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우리나라에 자격증 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전산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관기관 네. 몇 군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이 자격증을 땀으로써 내가 그 전산 회계 관계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걸 땄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실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기업에서부터 내 실무 능력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 없는 자격증을 내가 네. 따야 나만의 전문적인 거 그리고 뭔가 좀 뭐 확실한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왕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것들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주부 재취업 성공기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스페셜리스트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모든 네. 분야의 전문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닐까요? 출발만 일단 발만 내디디면 어떻게든 흘러가잖아요. 꼭 하고 싶은 일로 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로 그렇죠. 분류를 다시 하자고요. 네. 주말의 라이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